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국내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에 들어온 일본 J리그 프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일본 J리그 경기가 8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살로만 뉴스 1부에서는 4경기 8팀의 프리뷰를 보내드리고 내일 목요일에는 나머지 4경기 8팀의 프리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은 승무패 13회차에서 K리그와 J리그 경기가 올해 첫 조합으로 들어왔을 때 승무패 4등에 적중이 됐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 J리그에서 나고야와 쇼난의 경기 이변 경기를 잡아내는 등 나쁘지 않은 적중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K리그, J리그 조합이 들어오는 승무패 23회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분석과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제가 지난주 프로토 승부식 38회차 경기들을 조합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카페를 통해 공유를 드린 조합픽입니다. 이 18.9배 5폴짜리 소소한 적중픽이고 이 많은 구독자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탑승을 하셔서 적중에 이르셨는데 풋볼살롱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모든 경기는 아니지만 풋볼살롱이 구매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합픽 적중 내역 역시 지난 34회차에서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이고 맨유와 리버풀의 경기가 적중 특례 처리가 되면서 378배짜리 픽이 115배로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직접 구매하는 픽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적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프로토 분석을 시간적인 여유로 인해서 따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그래도 제가 구매하는 픽을 직접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 픽도 서로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승무패 23회차 살로만 뉴스 1부 첫 번째 경기는 3번 경기로 들어온 가시와와 삿포로의 근황입니다. 가시와의 경우에는 올 시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포인 울룽가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화력 저하가 너무나도 심한데 이 가시와의 문제점은 공격 축구인지 수비 축구인지 방향성이 모호한 축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전 요코마리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안 좋았던 흐름을 반등을 했는데 가시와가 홈과 원정에서 화력 차이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홈에서는 평균 1.5골 정도를 넣어주고 있는데 원정만 가면은 0.44골이라는 이 빈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가시와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더 화끈한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 성적이 3승 3패이고 원정에서는 1승 2무 6패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울룽가 선수가 떠난 이후에 이 용병 선수들 공격진에서 무득점 침체가 길어지면서 토종 자원들이 골을 꾸역꾸역 넣어주고 있는데 고야 히로토 선수가 4골을 넣어주고 있고 지난 한일전에서 일본 A대표팀에 데뷔를 했던 에사카 아타루 선수가 2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고야 히로토와 에사카 아타루 역시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와가 화력 자체는 세지 않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 저녁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말에 들어오는 승무패 23회차 경기들에게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경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삿포로 같은 경우에도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6경기에서 15골이나 넣으면서 이 경기당 2골이 넘어가는 화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 원정만 가면은 한 경기당 한 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는 삿포로입니다. 그래도 가시와보다는 나은 것이 이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주포인 안델손 로페즈 선수가 올 시즌 12골이나 넣어주면서 J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한 가지 문제점은 삿포로의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태국 메시 송크라신 선수가 8경기 무득점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송크라신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서 태국 메시라는 애칭까지 얻었을 정도로 플레이메이킹에 능한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만 놓고 보면은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삿포로이고, 직전 시미즈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사간도스와 홈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사간도스와의 홈경기에서 어떤 결과표를 받아드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성적이 3승 1무 2패이고 원정에서는 2승 2무 4패이기 때문에 홈에서 그래도 화력과 성적이 좋은 가시와와 원정에서 화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삿포로의 대결이 승무패 23회차에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와가 삿포로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는 최근 6경기를 기준으로 4승 2패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히 팽팽한 매치업이 예상이 되고, 이번 수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경기들에서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느냐가 기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삿포로의 두 선수입니다. 왼쪽이 안델손 로페즈 선수이고 오른쪽이 송크라신이라는 태국 메시라고 불리는 플레이메이커인데, 이 로페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12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송크라신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좀처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삿포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홈과 원정에서 화력 차이가 심한 팀이기 때문에 이 송크라신 선수가 또다시 가시와 원정에서도 침묵을 한다면 이 로페즈 선수에게 공격 부담감이 가중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수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사간도스와의 홈경기에서 이 송크라신 선수가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을 회복을 해야지 이 가시와 원정에서도 삿포로가 특유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로만 뉴스 1부 두 번째 경기는 6번 경기로 들어온 FC 도쿄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근황입니다. 도쿄의 경우에는 직전 간바 오사카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3연패 뒤에 2연승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도쿄가 올 시즌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수비력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풀백인 나카무라 호타카 선수가 이 부상 중에 있어서 풀백 포지션에 전력 누수가 있고, 이 센터백 중앙 수비수인 모리시게 베테랑 모리시게 선수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주 기용이 되면서 수비진이 헐거워진 면이 있습니다. 물론 모리시게 선수가 이 삼선 미드필더로 활약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수비로 내려가고 또 골도 4골이나 넣어주고 있어서 공수에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모리시게 선수가 수비 포지션이 아니라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면서 수비진이 약간 헐거워진 면이 있는 것이 도쿄입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보시면 콘셉트 차이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홈에서는 5승 4패로 무승부가 없이 빠꾸 없는 경기를 합니다. 경기당 평균 1.78골이라는 나쁘지 않은 득점력을 홈에서 보여주는데, 문제는 홈에서 득점이 많은 만큼 실점도 평균 2골로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도쿄입니다. 반대로 원정에서는 1승 3무 2패로 조금은 소심한 경기를 하는데, 이 성적과 마찬가지로 화력과 수비력 면에서 평균
실점이 한 골이고 득점 역시 한 골이기 때문에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는 홈에서 빠꾸 없는 경기를 하는 것이 도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쿄의 경우에는 오늘 저녁 수요일 저녁 시미즈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여기서 3연승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오는 주말에 펼쳐지는 산프 1호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수비가 약해진 도쿄인데 그래도 용병 공격 자원들은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가 7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2연승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아다일톤이라는 공격 자원도 있는데 이 아다일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공격 포인트가 없다가 최근 2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부활한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쿄가 홈에서 화끈한 경기를 하는 만큼 디에고 올리베이라와 더불어서 아다일톤까지 살아나 준다면 산프 1호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산프 1호 같은 경우에는 이 특출난 스타 플레이어는 없습니다. 지난 시즌 15골이나 넣어줬던 레안드로라는 용병이 간바로 이적을 해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는 것이 산프 1호이고 레안드로의 공백을 메워줘야 하는 주니오르 산토스라는 용병 공격 자원이 시즌 초반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14경기 만에 직전 세레소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니오르 산토스가 활약을 해줘야 하는 산프 1호의 공격진이고 아사노 유야라는 선수가 4골이나 넣어주면서 시즌 초반에 산프 1호를 먹여 살렸는데 최근에 부진하다가 이 아사노 유야 선수 역시 주니오르 산토스와 더불어서 직전 세레소전에서 9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습니다. 물론 주니오르 산토스 말고 더글라스 비에이라라는 장신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아사노 유야와 주니오르 산토스가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산프 1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프 1호의 특징은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원정에서 화력과 성적이 더 좋습니다. 홈에서는 2승 2무 3패를 거두고 있는 산프 1호이고 원정에서는 4승 4무 2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홈에서는 평균 득점이 0.7골 정도로 한 골이 되지 않는 화력을 보여주는 반면 원정에서는 평균 1.5골 정도를 넣어주면서 확실히 원정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산프 1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화끈한 경기를 하는 도쿄와 원정에서 화력과 성적이 좋아지는 산프 1호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프로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2.5 오버를 기준으로 오버가 상당히 유력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FC 도쿄와 산프 1호의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를 기준으로 3승 2무 1패로 도쿄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두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도쿄의 아다일톤 선수이고 오른쪽이 산프 1호의 이 주니오르 산토스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득점포를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아다일톤 선수는 최근 2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고 주니오르 산토스 선수 역시 직전 세레소전에서 무려 14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 했기 때문에 이 도쿄와 산프 1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지 특유의 홈에서의 화력 그리고 산프 1호는 원정에서의 화력이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팽한 매치업이 예상이 되고 이 난타전 경기 끝에 승패가 갈리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무패 23회차 살로만 뉴스 1부 세 번째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빗셀 고베와 사간도스의 근황입니다. 고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우라와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리그 5경기 1승 2무 2패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가시와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고 이 고베의 특징이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성적 자체는 기복이 없습니다. 홈에서 3승 3무 1패, 원정에서는 3승 3무 2패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홈에서는 이 짠물 수비를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0.57골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데 원정만 가면은 평균 실점이 1.38골 정도로 증가를 하는
고베이기 때문에 이 홈에서만큼은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셀 고베는 올 시즌 용병 공격 자원들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토종 공격 자원인 후루아시 선수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170cm의 단신 공격수인 후루아시 선수가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슈팅 능력도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무려 9골이나 넣어주고 있는데 최근 3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후루아시 선수뿐만 아니라 수비수인 키쿠치 류오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인 야마구치 선수가 각각 3골과 2골을 넣어주면서 용병 자원들의 부진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공격 용병 자원인 링컨 선수는 5경기에서 무득점 늪에 빠져 있고 더글라스 선수 역시 올 시즌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어서 확실히 고베가 특유의 화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니에스타 베테랑 플레이메이커인 이니에스타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직전 우라와 원정에서는 모처럼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사간도스가 올 시즌 돌풍의 팀인데 J리그 김명희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조직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 쪽에서는 이렇다 할 용병 자원이 없는데 이 수비 쪽에는 에두아르도라는 이 걸출한 외국인 수비수가 3백과 4백 수비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직전 가시마와의 홈 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준 사간도스이고 최근 리그 5경기만 놓고 보면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사간도스인데 홈과 원정을 비교하면 그래도 홈에서 극강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원정에서는 수비력과 성적이 조금 주춤합니다. 홈에서는 6승 2무 1패로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간도스가 패하지 않는 흐름이 있고 원정에서도 3승 2무 2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원정에서 화력과 수비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J리그에서 16경기에서 실점이 7골밖에 없어서 J리그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사간도스이고 사간도스는 수비력은 좋은데 공격력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용병 자원들이 없다 보니까 이 토종 공격 자원들에게 의존을 하는 모습이 있고 이 토종 공격 자원인 야마시타 선수가 올 시즌 8골이나 넣어주고 있는데 최근 4경기에서 3골로 나쁘지 않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야마시타 선수와 더불어서 골을 합작을 해줬던 하야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히구치 유타라는 선수가 3골이나 넣어주면서 하야시 선수의 부진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사간도스 역시 수요일날 삿포로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이 삿포로 원정에서도 패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빗셀 고베 원정에서도 다부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빗셀 고베가 사간도스에게 조금은 우위가 있는 모습이 있지만 올 시즌 분위기로만 봐서는 사간도스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간도스에는 우리나라의 수비수 황석호 선수가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석호 선수의 활약 여부를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고베의 두 선수입니다. 왼쪽이 모두가 잘 아는 이니에스타 선수이고 오른쪽이 고베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후루아시 선수입니다. 이 이니에스타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부상이 잦아진 점이 있고 부상 회복 기간도 길어서 경기 감각이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우라와 원정에서 모처럼 풀타임을 소화를 했는데 이 지난 시즌부터 느낀 것이 이니에스타 선수가 나오면 오히려 고베가 성적이 좋지 못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니에스타 선수가 아무래도 전성기 때만큼의 활동량이나 예리한 패스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템포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고베의 기동력을 조금은 잡아먹는 이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니에스타 선수가 날카로운 패스 한방과 번뜩이는 돌파력이 있기 때문에 이니에스타 선수가 예리한 패스를 찔러 넣어주고 최근에 후루아시 선수가 3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이니에스타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니에스타 선수가 만들어주는 이 기회를 후루아시 선수가 마무리하는 패턴이 살아나 준다면 고베가
이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원정에서 이 수비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베 역시 홈에서는 극강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의외로 득점이 터지지 않는 팽팽한 매치업도 예상이 됩니다. 이 고베 같은 경우에도 패스를 중시하는 팀이고 사간도스 역시 이 수비만 하는 팀이 아니라 이 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중시하는 팀입니다. 이 고베, 사간도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콘사도레, 사포로 같은 팀들이 빌드업, 패스 전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고베가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사간도스는 올 시즌 J리그 최고의 짠물 수비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양팀이 서로의 골문을 여는데 굉장히 버거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지는 것이 7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23회차 살로만유스 1부 마지막 경기는 도쿠시마와 쇼난의 근황입니다. 이 도쿠시마 같은 경우가 직전 나고야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하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간바 오사카 원정을 떠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가와사키와 홈경기를 치르는 쇼난보다 하루를 덜 쉬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도쿠시마가 쇼난보다는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쿠시마의 특징이 공격 패턴이 굉장히 단조롭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승격팀이다 보니까 공격 쪽에 용병 자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용병 자원이 수비 쪽에 포진이 되어 있고, 공격 쪽에는 이렇다 할 이 용병 자원이 없기 때문에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최전방에서 뚝배기, 머리, 헤딩으로 마무리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홈과 원정을 모두 통틀어서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는 것이 도쿠시마입니다. 홈에서는 2승 2무 3패를 거두고 있고 원정에서는 3승 1무 5패를 거두고 있는데, 홈과 원정 모두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진의 용병 자원이 없기 때문에 토종 공격 자원들이 골을 넣고 있는데, 지난 시즌 에이스로 활약을 했던 카키타 유키 선수가 시즌 초반에 3골이나 넣어주면서 도쿠시마를 이끌고 있었는데 최근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카키타 유키 선수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미야시로 선수가 5골이나 넣어주면서 공격을 책임져 줬는데, 미야시로 선수 역시 2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키시모토 타케루라는 선수가 그래도 2경기에서 한 골을 넣어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도쿠시마는 승격팀답게 공격력 자체가 그리 강하지 않은 팀이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춧가루를 강팀을 상대로 많이 뿌리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후쿠오카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졌는데, 2연패 수렁에 빠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강팀과의 홈과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로 강팀의 덜미를 잡으면서 쇼난이 승점을 쌓았는데, 쇼난의 특징이 3백 수비를 사용을 하면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쇼난의 특징이 뭐냐면 홈에서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2승 4무 1패로 패배가 1패밖에 없는데 실점이 2골밖에 없습니다. 사간도스와 더불어서 홈 실점이 최소 실점 1등을 달릴 정도로 쇼난이 홈에서는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그 수비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원정에서는 1승 2무 5패로 성적도 좋지 못한데 수비력이 실점이 평균 1.75골로 홈에서의 0.29골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쇼난이 원정에서 도쿠시마를 상대로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매치입니다. 이 가와사키 J리그 절대 1강 가와사키와 오늘 저녁에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쇼난이 가와사키의 덜미를 잡아서 상승세를 탄다면 도쿠시마와 굉장히 팽팽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가와사키에게 대패를 당한다면 도쿠시마 원정도 그리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188cm 장신 공격수 웰링턴 선수가 최근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168cm의 단신 2선에서 멀티플레이어로 활약을 할 수 있는 나고 신타로 선수가 3경기에서 2골이나 넣어주고 있습니다. 주장 오카모토 타쿠야 선수도 오른쪽 윙백 포지션에서 3골이나 넣어주면서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쇼나는 홈에서는 2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는데 원정에서는 무려 8경기 14골이나 내주면서 원정에서 특유의 짠물 수비가 죽어버린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두 선수입니다. 왼쪽이 도쿠시마의 카키타 유키 선수이고 오른쪽이 쇼난의 나고 신타로 선수입니다. 이 카키타 유키 선수가 시즌 초반에 3골이나 넣어주면서 도쿠시마의 공격을 진두지휘했는데 최근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고 신타로 선수는 쇼난 소속은 아니고 가시마에서 임대를 온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가시마가 쇼난보다는 체급이 높은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전 경쟁에서 밀린 나고 신타로 선수가 쇼난으로 임대 이적을 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 3경기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쿠시마와 쇼나는 기본적으로 빈공을 보여주는 두 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무승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데 카키타 유키 선수가 터져준다면 도쿠시마 쪽으로 조금은 기울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고 신타로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고 신타로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쇼난도 충분히 승격팀 도쿠시마를 상대로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주말 매치업은 수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쇼난과 가와사키의 경기,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도쿠시마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가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기세와 분위기 면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3회차에 들어온 일본 J리그 4경기 8팀의 근황과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내일 목요일에 나머지 4경기 8팀의 프리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23회차 최종픽 현미경 분석은 늘 그래 왔듯이 금요일 오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